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해온 김치를 도둑질해 간 시모를 도둑년이라 하며 처참하게 응징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죄보다는 적반하장에 더 무거운 형벌이 떨어진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째고 1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혼 때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했고 요리라고는 라면 끓여 먹어본 게 다였어요. 남편이 아침밥은 꼭 챙겨달라고 결혼 전부터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찬이며 국, 찌개를 만들 수가 없어서 한동안 친정엄마가 반찬이랑 재료들을 모두 손질하고 소분해서 만들어 주셨고 저는 냉동에서 재료를 꺼내 물만 붓고 끓이기만 하는 식으로 국, 찌개를 만들었어요. 반찬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장조림, 젓갈류, 장아찌 같은 밑반찬 위주로 사 먹거나 해주었고 가끔 솜씨를 발휘해서 달걀말이나 어묵볶음 같은 것도 해주었어요. 남편은 초딩 입맛이긴 하지만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이 있어야 아침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국만 있으면 햄이나 달걀 후라이, 김만 줘도 투정 없이 잘 먹었어요. 시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없으셔서 어릴 때도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사다 먹었다고 했어요. 저랑 결혼 후 친정 음식을 먹더니 맛있다며 2그릇씩, 3그릇씩 먹을 정도였는데요. 외갓집이 전라도이긴 한데 엄마는 결혼 전에만 전라도에서 살았고 나중엔 서울에서 대부분 생활하셨는데도 음식의 간을 잘 보시고 맛있게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배추김치 1통, 총각김치 1통을 담아주셨는데 남편이 김치하고 김하고만 먹어도 맛있다며 저희 엄마 김치를 좋아했어요. 시어머니 김치는 일단 맛이 없었는데요. 겉절이를 해주셔도 어떤 때는 짜고 열무김치는 풋내나서 거의 못 먹고 음수로 배출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장도 친정에서 해다가 먹어요. 신혼 첫 해에는 친정에서 100포기를 담았고 저희 거로 50포기는 맡아놓았어요. 동치미에 총각김치까지 1통씩 담아주셨고 저는 그대로 가져와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았습니다. 친정에서 김장한 후에 시어머님이 김장했다고 김치 1통을 주신다고 찾아오셨어요. 저희 냉장고에도 김치가 한가득이었는데 거절할 수 없어 받았죠. 친정에서 해온 김치통을 열어보시고 맛있는 냄새가 난다며 보관할 자리 없으니 바꿔 가신다고 하더군요. 서로 1통 정도야 바꿔가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너네 김장 많이 했니? 여유 있으면 나 먹을 김치 1통만 줄 수 있을까? 하시며 김치 1통만 더 달라고 하시더군요. 김치 가지러 오셨었는데 거절할 수 없어서 총각김치 조금하고 동치미도 조금씩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나고 시어머님이 빈 김치통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오셨는데요. 저희 김치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 거 아닌데요? 어머니는 우리 것도 아닌데. 이 집 저 집에서 가져오다 보니 섞였나 보다. 근데 너네 김장 얼마나 있니? 하셨어요.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주신 거 그대로 있어요. 김치 필요하시면 그거 가져가셔도 돼요. 라고 하니 줬다 뺏는 것 같아서 싫다 얘. 친정에서 해온 김치 좀 있니? 라며 친정김치를 탐내시는 겁니다. 여름지나 볶음김치나 김치찜 끓여 먹으려 한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김치냉장고를 살펴보시더니 이건 뭐야? 하시면서 다 들춰보시는 거예요. 김치 맞네. 아직 생생하니? 냉장고 성능이 좋은가 보다. 우리 건 쉴라고 하던데. 알맞게 익은 거 1통 가져가야겠다. 하시면서 김치를 또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친정에서 조금 가져다 드릴게요. 이건 저희 먹어야 하는 거라서요. 하고 우선은 안 드렸어요. 그리고 여름 휴가 기간에 친정에 들러 김치를 시댁에 가져다 드렸는데요. 마침 시누이도 와 있더군요. 와, 새언니 김치 가져오셨네요. 내가 먹을 복이 있네. 딱 김치 떨어지니까 새언니가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러면서 신이 난 겁니다. 지난번에 가져다 준 김치통은 시누이네 김치통이었어요. 남편은 누가 먹든지 맛있게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처갓댁 김치랑 반찬이 다 맛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남의 속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요.
김장하느라고 배추 사다가 절이고 김치속 만들고 하는 노동은 다 누가 하는 건데요.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엄마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번 김장 때에는 배추 파동이 나서 재료비가 다른 때에 비해 더 많이 들어갔는데 누구는 손 안 대고 코 푼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어머 아가씨, 김치 한 통에 5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시중에서 김치 사려고 해봐요. 국내산 배추에 국내산 고춧가루 좋은 것으로만 재료 쓰고 맛있게 한 건데 한 통에 5만 원도 부족하죠. 다음부터는 제값 치르고 가져가세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성인이면 알아듣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지난 추석 때 있었던 일인데요. 친정에서 과일을 보내주셨어요. 사과 배 한 박스씩 주셨길래 통째로 시댁에 가져가서 어머니하고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요. 낱개 한 개씩만 남겨놓고 모두 시누이한테 보내시는 겁니다. 시누이네는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좋은 과일을 제사상에 올려놓아야 하니 번거롭게 또 사지 말고 우리 부모님 보내주신 과일로 올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개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한 개만 남겨놓고 다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랍니까? 시누이한테 바리바리 싸주는 것을 보니 기가 막혔지만 싫은 내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출산 때문에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빠가 퇴직하신 후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하셔서 지방에 작은 주택을 구입하시고 시골살이를 하고 계셨는데요. 몸 풀기 전에 밥이나 같이 먹자고 올라오셨던 거였죠.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장 보러 시장에 가서 꼬리 방구를 사다가 고아주셨습니다. 핏물 빼고 기름기 건져내고 꼬박 2일 3일은 곰탕을 만드신 것 같아요.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불 지키고 계시고 다 끓인 후에 기름기 걷어내고 봉지 소분해서 2인분씩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맨 마지막에 끓인 건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또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냉동실이 한가득 채워지니 마음이 다 든든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퇴원 후에는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퇴원 후 집에 와서 미역국을 끓이려고 냉동해 놓은 곰국을 찾았는데 2인분짜리로 담아놓은 한 봉지만 남아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에 김치통도 한 통이 비어 있고 저 좋아한다고 엄마가 호박식혜 담아주신 것도 한 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이 식욕이 폭발해서 다 먹었을 리는 없고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님 소행인 것 같았어요. 제가 제왕절개를 해서 병원에 며칠 입원한다고 하니 남편 챙겨주신다고 집에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엄마가 오셨긴 했는데 곰탕을 가져가셨는지는 모르겠네. 전화해서 물어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저 잘 퇴원했고요. 집에 돌아왔어요. 잘 지내시죠? 국 끓이려고 보니까 냉동실에 곰국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못 보셨어요? 라고 하니 아, 그랬구나. 어쩐지 먹으려고 했는데 물더라니. 국 끓이려고 묽은 거였구나. 말을 해주지. 라면서 어머님이 남편이랑 같이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 퇴원해 있는 동안 냉장고 털이를 하신 걸까요? 아들 챙겨주러 오셨으면 장을 받아가 반찬을 해서 먹여야지 있는 살림을 다 거덜내고 가실 수가 있나요? 저는 남편에게 난리를 쳐서 당장 음식들 수거해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해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혼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더니 시댁에 다녀오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한 듯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꺼냈는데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시댁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전부 꺼내서 주방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대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음식을 찾아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시댁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도 전부 꺼내놓고 왔다네요. 그러다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몸조리 잘하고 있냐고 안부를 묻다가 찬물에 손 담그지 말라고 하면서 송이는 물에 씻지 말고 흙이랑 먼지 털어내고 칼등으로 살짝 긁어내고 먹는 거야. 키친타올로 살짝 닦아주면서 털어내. 결대로 찢어서 들기름하고 소금장에 찍어 먹고 그런 거 싫으면 손질해서 밥 지을 때 넣어 먹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송이? 송이가 어딨는데? 라고 하니까 택배로 보냈잖아. 땡서방한테 받았다고 연락 받았는데 냉장고 잘 찾아봐. 신문지 쌓여 있어서 못 찾는 거 아니야? 그거 구하기 어려운 거 특별히 아빠가 보내준 거야.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보내준 송이 받았냐고 하니 냉장고에 통째로 넣어놨다고 하더군요. 한 달을 비운 것도 아니고 7일을 비웠는데 있어야 할 식재료들이 다 없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냉장고에 없으니까 전화한 거지. 당장 와서 송이 찾아내. 하고 버럭 성질을 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이 와서는 냉장고를 찾아보더니 어디 갔냐? 라고 하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남편에게 어머님이 가져가셨어? 그거 아빠가 보내주신 거야. 아니 냉동실에 있는 곰국도 다 드신 것 같은데 친정에서 보내주신 거 왜 다 가져가시는 거야? 당장 가서 찾아와. 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남편은 또 시댁으로 달려가서 행패를 부리고 결국 시아버지에게 송이버섯 값으로 3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도둑년이냐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어머님은 시누 아이들 봐주신다고 종종 시누이 집에 계셨는데요.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봐줄 수가 없어서 주말에 귤 한 상자를 사들고 시누이네로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시누이도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듯이 저희도 예고도 없이 도착 5분 전에 문자 하나 딸랑 보내고 집에 찾아갔어요. 마침 어머님도 계시더군요. 갑자기 찾아왔으니 차릴 게 없다고 중국집에서 음식을 시켰어요. 반찬으로 김치를 꺼내왔는데 딱 저희 김치 맛이 나더군요. 아가씨, 이거 맛이 저희 김치랑 비슷한 것 같네요. 라고 하니 시누이가 맞아요. 지난번에 엄마가 말하다 말고 시어머니랑 눈이 마주치더니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남편이 중국 음식 먹고 느끼하다고 얼음에 콜라 넣어달라고 해서 냉동실을 열고 얼음을 꺼내려는데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냉동 지퍼백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얀 국물이 담겨져 있는 지퍼백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저희 엄마가 봉지 담아놓으신 곰국이 여기도 있었던 것이죠.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형님, 지난번에 송이 주신 거 잘 먹었습니다. 라고 시누이 남편이 뜬금포를 터뜨려 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려는 걸 제가 가로채서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가져가신 거 드신 거죠? 잘 드셨다니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송이 다른 분이 주문해달라고 해서 아빠한테 보내라고 한 건데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여기서 주인을 만났네요. 200만 원만 주시면 돼요. 근데 완전 싸죠? 요즘 송이 시세가 장난이 아니라던데 동네 아는 분한테 산 거라서 싸게 주문한 거라고 하셨어요. 카톡으로 계좌번호 드릴게요. 라고 하니 시어머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누이가 새언니 무슨 200만 원이나 해요.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가씨, 자연산 송이라서 구하기도 어렵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나마 겨우 구입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택배는 보냈다고 하는데 도착을 안 해서 중간에 분실된 줄 알고 택배 회사에 민원도 넣고 난리쳤는데 여기서 찾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떤 미친년 놈들인지 몰라도 그 귀한 걸 가져다 주인도 몰래 꿀꺽 먹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분하던지. 그래도 아가씨네가 드셨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러니 돈 내요. 안 그러면 어머니가 도둑질한 거 신고할 거예요. 라고 하니까 시어머님이 돈은 본인이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네 아버지가 돈 주셨잖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시길래 언제요?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이랬습니다. 이날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사진 찍어 놨어야 하는데 아까워 죽겠어요. 앞으로는 주인 없는 남의 집에 와서 귀한 음식을 막 가져가진 않겠죠. 그리고 김장하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애기도 어려서 엄마네 김장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수육이라도 삶아드리고 보조 역할이라도 하려고 친정에 갔습니다. 남편을 운전기사로 부려서 재료 사다 날르고 젓갈 가져와라, 그릇 갖고 와라, 뭐 가져와라 하인 부리듯 부려먹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길래 김장하고 돌아가는 중이에요. 어머니 올해는 저희 김치 안 주셔도 돼요. 혹시 김치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엄마가 10kg에 15만 원 정도로 생각하신대요. 저도 이번에 무게 달아서 가져왔어요. 이러다 저희 친정 부자 될 것 같아요. 필요하면 돈 주고 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어머니 계산을 하고 가져가시면 좋잖아요. 도둑질하면서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도둑질한 엄마를 보면서 아가씨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했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김치 달라고 찾아오진 않으시더군요. 시부모님을 비롯해 신혼부부까지 늘 제 눈치를 보고 있네요. 저는 심심하면 시어머니가 우리 냉장고에서 음식을 도둑질해간 얘기를 뜬금없이 꺼내곤 합니다.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댁 식구들 표정이 볼만해요. 저는 시어머니가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도둑질해갔다 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이 화를 낸다면 저는 진짜로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이에요. 시어머니가 도둑질을 한 것도 화가 나지만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온 게 더 괘씸하거든요. 시댁 스트레스 없이 갑질하며 살고 있어서 마음 편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한 것보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태도가 더 나를 열받게 만들죠. 2배로 응징하고도 더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적반하장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